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물결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삶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비극과 희극을 넘나들곤 하죠. 이는 과거 조선시대의 왕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점술가나 관상가의 조언을 구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심에 서 있는 한 정치인의 운명을 뉴스와 분석 기사가 아닌 아주 특별한 관점, 바로 영적인 통찰의 눈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현재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의 사주팔자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그의 운명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만약 운명과 문화의 깊은 흐름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본질은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가 가진 사주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1963년 계묘생, 토끼띠, 영리하고 재빠른 기운을 타고났지만 그의 사주에는 본디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운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신이 앉은 자리가 결코 당신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쓴 자리는 더욱 쓰라린 고통으로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당신의 자리는 새로운 바람의 표적이 되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운명인 것이죠. 그의 운세의 것엔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한 것은 이미 3, 4년 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불어온 바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환난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든 하지 않은 일이든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목으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 그가 차가운 감옥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딱한 신세입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고 진흙탕에 빠진 개와 같아 날아오르려 해도 날갯짓조차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억울한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당신이 저지른 일이 있고 그 자리에 가게 된 원인이 왜 없겠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 목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짊어진 짐에는 당신의 몫이 아닌 것도 상당 부분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울 겁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갈 것입니다.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락내리락하는 고통을 겪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안에서 조용히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마음먹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토끼띠의 삼재,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눌삼재와 날삼재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나가서 내 몫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형량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 형을 다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무른다면 그건 이 사람의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만히 그의 운을 들여다보니 그의 집안, 즉 조상 대대로 무언가 시끄러운 기운이 흐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요동치는 조상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만약 이 사람의 뜻을 세상이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억누르려 한다면 단순히 시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집안의 조상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땐 정말 큰일이 터집니다. 만일 그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풀어준 권력자는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약조나 거래가 있었을 테니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자가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외면하는 순간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이 사람의 운명과 그 권력자의 운명은 너무나도 깊게 얽혀 있어 끊어내려야 끊어낼 수 없는 사슬과도 같습니다. 이화영이라는 이 인물의 운세에는 분명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늦어도 2에서 3년 안에 그는 반드시 그곳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그가 계속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쥐고 있는 쪽에서는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황입니다. 설령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한들 그의 삶이 평탄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는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이미 6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는 더욱 거친 파도에 휩쓸릴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바로 무너진 조상에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미 조상의 뿌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상이 무너지면 자손 또한 온전할 수 없는 법, 그 업보가 대를 이어 내려와 결국 원치 않는 누명을 쓰거나 남을 대신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비극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곳에 있든 밖으로 나오든 그의 인생의 드리운 먹구름이 거치고 맑은 태양이 떠오르는 날은 오기 힘들 것입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시끄러울 것이고 나오지 못하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는 그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파도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시대의 이면을 엿보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이 앞으로 어떤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답 대신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 위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